네, 윤석열이 지시한 정치적 기소라고 누군가 오늘 법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기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오늘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요.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기소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지시한 정치적 불법 기소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이 표현 정말 많이 쓰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당선인,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맡고 있죠. 21대 그 총선 당선인들 가운데서 저렇게 법정에 선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최강욱 지금 당선인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그 혐의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에 대한 첫 번째 오늘 공식 재판이 법원에서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최강욱 당선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발언 수위가 매우 셉니다. 재판 직전에 윤석열 때린 최강욱.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윤석열이 지시한 정치적 불법 기소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씀 중에 이경환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법조인이신 이경환 변호사는 최강욱 당선인의 법원에서 나타나면서 한 저 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 전에 표현의 수위가 세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정말 언어 자체가 너무 과격하다. 과격하다. 예,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검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적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자신을 기소했기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항상 저 정도로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거기에 대해 그런 자신감 속에는 아마 자신이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마 공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죄의 확신이 너무 커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증거 없이 기소를 잘 하진 않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무죄 나온 경우가 없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95% 이상, 99% 이상 대부분 다 유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 짓은 한 것이 없다는 확신에 빠져서 마치 저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본인은 불법적 기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직권남용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그 피의자 신문도 한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소된 거 아닌가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스스로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검찰로서는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쫓겨왔다. 시간이 쫓겨왔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인사 이동 관련해서 이번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중앙지검장이 계속적으로 어떤 결재를 안 해줬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강욱 당선인이 오늘 저렇게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첫 재판을 위해서. 오늘 기자들이 뭐 이것저것 최 당선인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면 부인을 했고요. 김 기자, 뭔가 좀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최강욱 당선인이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이 여러 차례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이었다고 전해왔는데요. 기자들이 재판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니까 여러 차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불쾌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입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국정에서 총 그 봉사식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인사활동 시간이? 법정에 들어오세요. 여러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는 1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수십 번도 넘게 얘기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제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물어봅시다. 당선인으로서 처음 법정에 서셨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최강욱 당선인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좀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당선 후 세진 피고인 최강욱의 입, 지난 17일 발언, 그리고 지난 18일 발언, 그제 또 발언 보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직접 최강욱 당선인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 목소리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상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최강욱 피고인, 최강욱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이기도 한데요. 좀 우리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공인 당선자면은 사실상 공인이 된 거잖아요. 공인이죠, 당연히. 예. 공과 사를 좀 구분하시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과 사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단어 선택이 너무 사적이다. 감정 표출도 너무나 사적이다. 예. 우리나라 근대 국가가 다 그렇지만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로 공인이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예. 마치 그렇게 국민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태도도 공인의 태도를 좀 견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명을 하려면 좀 더 디테일하고 설득력 있게 알아듣게 이렇게 해야죠. 1호라고 한 적이 없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은 이론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론이 아니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1호를 강조해가지고 모든 거를 좀 흔들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듯한 게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잘 쓰는 전형적인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이라는 건데 예. 그런 자세를 조금 약간 좋지 않다. 바꾸시면 좋겠다. 앞으로 4년이나 공인으로서 일하실 시간이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최강욱 당선인의 이제 첫 재판 법원 주변에서는 김 기자 최강욱 당선인 사퇴하시오 이런 좀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가 서울중앙지법인데요. 근처에 항의 시위하는 이 시위대가 모습입니까? 와서 이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강욱 아웃, 한명도 아웃 등등의 피켓을 들고요.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회원들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선 무효, 구속 등등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평범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과 불공정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이제 그 입을 닫고 법의 심판을 조용히 받아야 한다. 전국의 학부모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던 조국을 비호하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자들이다. 법을 어긴 자,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도덕과 상식을 무너뜨린 당선자 모두 사퇴하라. 사퇴하라. 네, 최강욱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법원 주변에서의 시위, 집회, 행사도 있었고요. 금배지 달고 법정선 최강욱 당선인 이런 거죠. 오늘 첫 재판이 있었고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최강욱 당선인은 금배지를 잃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최종 선고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오늘 첫 재판이 있었고요. 다음 재판은 6월 2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경환 변호사 보시기에는 저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얘기하는데. 징역형? 예, 그러니까 몸을 신체적 구속을 하는 겁니다. 예. 징역하고 금고를 구분되는 것은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포함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결국 벌금형이 아닌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집행유예든 아니든 예. 형이 형종으로 따지기 때문에 혁명으로 따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든 상관없이 바로 당선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위를 잃게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업무방해죄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키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사법제도 자체를 문제화시킨다면 양형 과정에서 절대 좋은 양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죄가 됐을 경우에 무죄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 유죄가 됐을 경우에 양형도 중요해지는데 벌금으로 가느냐 금고 내지는 징역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와 같이 그 확신범에 가까운 상태로 무죄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예.
오히려 양형의 불리한 요소가 작용이 돼서 비록 업무방해죄라 하더라도 뭐 징역 내지 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황희석이라고요. 열린민주당 비대위원. 이번에 그 열린민주당 비례에서 8번 받았죠, 8번. 근데 결국 뺏지는 못 달았습니다. 근데 3번까지만 국회 입성을 했죠. 오늘 최강욱 당선인의 첫 재판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그 방청 참관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셜미디어에 황희석 전 국장 역시 최강욱에 이어서 윤석열을 때리고 나섰습니다. 최강욱 재판에 윤석열 총장이 혹시 직관하고자 법정에 출석하는 것 아닐까 하고 내가 혼자 상상해 봤는데 역시 나는 좀 순진했어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기다려보자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우리 정 의원은 무슨 생각 드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함의를 주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예. 총장이 이런 재판에 직관을 합니까? 직접 가서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윤 총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에 이제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근데 하고 제가 싶었던 거겠죠? 기본적으로 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의 핵심이 권력에 대해서도 잘못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강욱 현 당선자는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 전에 그 인턴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지도 변호사 최강욱의 이름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최강욱 비서관의 그 소위 활동 확인서를 조 장관이 위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피고이기도 하면서 이 부분을 자기가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이 예. 한줌거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본인의 사감하고 이렇게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 변호사. 예. 일단 직관이라고 하는 게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검찰총장이 관여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게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아마 황희석 이분도 변호사인데 본인이 검찰총장이 수사 담당자 검사는 아니었는데 다만 지휘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직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본인의 바람 같은 건데요. 바람, 희망사항. 희망사항. 예.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윤석열이 가해자 아니냐. 예. 가해자 입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혹은 자신도 윤석열 총장을 여기서 보고 싶다. 라는 발언 같은 걸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써본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희석 전 국장 얘기를 잠깐 했고요. 다시금 본론 최강욱 당선인 얘기로 돌아옵니다. 최강욱 당선인이요. 경찰의 이 서면 조서라는 게 있잖아요. 서면 조서. 근데 김 기자, 어떤 상태로 그 조서를 지금 경찰 쪽에 최강욱 당시 비서관이 돌려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백지 상태로 돌려보냈다 뭐 백지 이런 상태? 얘기인데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한 보수 유튜버가요. 방송에서 이런 걸 주장했어요. 뭐라고요? 박 대통령 1심 판결을 앞두고 조국, 최강욱 이 두 사람이 담당 재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더니 조국 전 장관이 그 보수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좀 참고인, 서면 조사용 참고인 조서를 6쪽 분량의 것을 최강욱 비서관에게 보내는데요. 당시 비서관. 여기에는 적혀있는 질문에 모두 공란으로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고 보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6쪽 분량의 서면 참고인 조서를 경찰 쪽이 당시 최강욱 비서관한테 보냈는데 그 6쪽 분량의 경찰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았다? 네, 백지 상태로 보냈다. 그리고는 오케이. 본인의 뭔가 짤막한 주장을 A4 용지 한 장에 진술서 형태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 진술서를 보냈는데 바로 그게 이 지금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 진술을 하게 된 것이 매우 불쾌하고 황당합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보수 유튜버가 이제 주장했다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
땡땡땡 부장판사와는 대학 동기 사이이긴 하지만 이렇게 셋이 함께 식사한 적은 없습니다. 라는 본인의 주장만 했을 뿐 경찰이 요구한 어떤 답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또한 이 진술서 또한 최강욱 당시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요원을 시켜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정작 궁금해했던 6쪽짜리 분량의 서면 참고인 조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백지로 보내면서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주장은 한 페이지짜리 저 진술서에 황당하고 뭐라고 담겨 있었다고요? 황당하고 불쾌하다. 불쾌하다. 뭐 이런 거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본인이 직접도 아닌 청와대 행정요원을 시켜서 경찰청에 보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조계에서는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조서에 기재하면 되는데 경찰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A 변호사, 참고인 조사는 강제 의무가 없어서 출석 거부해도 되지만 이것은 나와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서면 조사, 서면 조사까지 최강욱처럼 하는 경우가 일반인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라는 뭐 일각의 비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한테 이런 참고인 진술 조서가 없으면 저도 답변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답변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실수를 한 게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다. 뭐 함께 식사한 적은 없다. 이런 거를 좀 약간 살짝 그 지위가 있는데 예. 좀 더 부드럽게 써 보내지 않았다는 게 살짝 오만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참고인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뭐 강제적으로 무엇에 응해야 되거나 그런 위치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뭐 살짝 느낌상으로는 오만해 보이지만 과도하게 뭐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이경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저는 그 참고인 조사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참고인 조사가 왜 강제되는 형식으로 가느냐? 혹시나 참고인 중에 혹시 피해자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면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서면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오만스러운 표현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평론가님처럼 답변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다시 보낸다든지 혹은 아예 진술 없이 그냥 무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쓰지는 잘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는 분명히 이분의 어떤 마인드가 마음속에 있던 뭐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정의요. 그 과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인턴 증명서 이것도 출석을 해가지고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그 참고인으로 알고 진술을 안 하는 그 기억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논란이 있었죠. 물론 예. 이제 첫 번째 그 증명서는 본인이 변호사였을 때의 그 증명서이긴 하지만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근데 그 당시에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였다라고 지금 그 나중에 검찰한테 확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경우에는 행정요원을 시켜서 이제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6쪽을 쓰지도 예. 않고. 이때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 같으면 참고인 아니라 그보다 덜한 거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권력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본인이 공직자라는 어떤 그러한 그 입장에서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말씀. 근데 저는 국민의 권리는 권리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권리는 권리대로 보장해 줘야 된다. 제가 한번 검찰에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참고인으로. 그러세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예. 실제로 검사들도 그 자기 고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뭐 회유와 뭐 압박과 이런 걸 해요. 근데 마음이 약하면은요 거의 넘어갑니다. 내가 죄가 없어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법을 좀 아는 사람은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넘어갔지만 지금 다시 부른다? 알겠습니다. 내지는 제가 응할까요? 제가 10초만 할게요. 예. 이 사건의 경우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히려 보수 유튜버를
고소한 고소한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참고인 입장에서 억울해서라도 할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도 10초만 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고소인이 바로 조국 수석이에요. 오히려 이 청와국 비서관은 조국 수석 쪽이에요. 고발인 조사는 고소인 조사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아까 그 맥락을 이야기하셨는데 예. 조국 수석과 셋이 함께 식사한 적은 없다. 저도 이게 핵심은 함께란 표현 같거든요. 따로는 만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마치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도 예. 저는 문제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예.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 전환해가지고 부르면 되잖아요. 예.